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용태 TV의 양용태입니다. 현직 검사장이요, 일제 재판만도 못하다,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만도 못하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를 겨냥했습니다. 이분은 현직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입니다. 여성입니다. 아주 훌륭한 검사장입니다. 남부지검 검사 시절에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을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아주 맹렬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했던 분입니다. 훌륭한 덕목이 있는 분입니다.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요,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라고 있습니다.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의 직원들만 실명 확인하고 쓰는 그런 그 내부망이 있는데, 이프로스라고. 예,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를 보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영배 이자는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니냐 이거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는 방면의 기회까지 주지 않았냐 이거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는 방면의 기회, 이재명에게는 다 줬지 않냐 이거야. 그런 이재명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모 정치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에게는 왜 적법 절차나 방어권을 주지 않느냐. 이게 공정하냐. 재판은 지금 어저께 떠난, 아까 방금 전에 윤준 전 고등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두 마디를 했습니다. 첫째,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문영배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까? 아니죠. 까놓고 놀죠. 까놓고 탄핵시키려고 딱 정해놓고 노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만 탄압하는 겁니다. 기각. 요청하면 기각. 안 돼. 그거 오죽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왜 방어권을 안 주느냐, 그 의결까지 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이게 극좌파의 끈질긴 오만이자 독선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깨부시지 않으면 깨부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아니면은 그걸 못 깹니다. 그 사고, 굳은 사고를 갖다가. 인권위원회에서까지 의결할 정도, 왜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안 줍니까? 아니, 간첩한테도 방어권 주면서 왜 안 줍니까? 아니, 국회 측 사람들은 말을 하게 하고 왜 대통령은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현재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서는요, 재판정에서 예를 들면 나 그 검찰 조서 한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검찰 조서 쓰질 못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는 아주 불리한 검찰 진술들 많이, 수사기관들이 몇 개입니까? 공수처, 경찰, 광풍이 막 몰아대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란 대로도 하고 막 이런 진술이 엄청 거친 진술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증거로 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쓸 수 없는 거를 쓰겠다고 하는 이 문형배, 이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합니까? 이런 몰지각한 자가 헌법재판소장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에게는 적법 절차라든가 방어권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라고 이 검사장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혀버렸습니다. 검찰 조서로 쓰겠다 이거 네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대통령 아니라 천 없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이 헌법 독재자입니다. 이거는 헌법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민영배법 독재자입니다. 이런 자를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을 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여기다 딱 갖다 놓고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시키기 위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리하면 자기들에게 분리하면 안 돼.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놨거든요. 무슨 목표인지 모르지만 이재명의 절친인 이 문영배는 뭔가 목표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34명을 8명만 채택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요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는 것입니까? 조선일보 사설자는요 이렇게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렬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는 불법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도 또한 불법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도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헌재 또한 불법행위로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영렬 검사장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 또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딱 반어적 의문문을 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검사장도 우리에는 굉장히 훌륭한 판사들도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엉터리 같은 교만불손하고 이런 자가 실력들이 없는 겁니다. 법률 지식도 별로 없고 어쩌다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맨날 사법 정치만 하다가 정치만 하고 머리만 굴리다가 온 사람들이 무슨 법리적이고 무슨 증거고 무슨 학리적인 접근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팀에 맞는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저자를 믿고 대통령 파면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저자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문영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파면 재판은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속도 냅니다. 목표. 안 돼. 내가 하란 대로 해. 몰이를 하고 있어요. 몰이를. 그래서 이영림 검사장이요.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엉터리로 만약에 불법적으로 나갔다면은 국민 판단의 대상이 안 될까? 라는 의문을 딱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자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국민들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문형배의 그 머리와 그 눈초리와 행동 양식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이 도대체 누구 법이냐? 헌법재판소에 있는 우리 법은 왜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까? 네, 참 불의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고 절차가 공정치 못한 재판이고 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 두 가지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법원장께서 말씀하시고 떠난 그 두 가지에 다 문제에 걸려 있는 게 바로 문형배라는 자입니다. 그런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엄혹한 정말 불의의 세력, 탄핵 세력, 한동훈과 이재명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이 탄핵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문형배라는 우리 법의 망령들이 지금 도사리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가인권위에서도 대통령의 방어권 주라고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야. 지가 마치 정식 소장도 아닌 게 직무대행하는 정도가 지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기가 사법의 왕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왕은 대법원장입니다. 질은 그거는 헌법재판인데 자기는 소장이 아니에요. 직무대행 권한대행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려고. 법을 준용을 해야죠. 그리고 양심과 또 판단의 기준 그것을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지. 아니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짐이 곧 법이다. 루이 16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여드릴까요? 루이 문형배. 루이 문형배. 이런 심판을 지금 불의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고쳐지길 바랍니다.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 정치적으로 색깔이 없는 판결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옳은 판단을 하기를 우리 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여론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우리가 지킬 우리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인가를 우리는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구치소에 계신 우리 대통령 파이팅을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